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친환경의 가능성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얘가 향후에 더 얼마나 갈 거냐를 측정할 때는 꼭 유가를 따지시라. 혹시 이런 친환경 관련 기업에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곳이 있나요? 친환경은 그냥 이슈로 생각을 이슈로. 해요. 예. 네, 지금 현대중공업 네. 지금 요새 조선주들이 좀 반짝하다가 뭐 오늘은 물론 좀 흐름이 좀 안 좋기는 하지만은 제가 조선주 가운데서 탑픽이 무엇이냐 해당 애널리스트한테 물었더니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냐 그 이슈 때문에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말할 수는 없으나 그게 나오면 이야기하겠다. 그럼 그 얘기는 현대중공업이냐 그렇다. 그러니까 이 현대중공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공개는 지금 되지만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있던 기업 아니에요. 네. 예, 현대중공업 이러면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기대를 갖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현대중공업이 하고 있는 조선업이라는 게 우리가 세계 랭킹 1위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더더욱 이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얘기는 제 얘기보다 시장 얘기는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상장되면 이건 이제 방송 나갈 때 이미 됐을지도 모르지만 따상은 못 가도 상은 가지 않겠냐. 이제 그 정도. 그러면 이제 보통 지금 6만 원이니까 12만 원 간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게 시총이 10조가 넘어요. 그러면 이제 조선 중에서 시총 1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게 외국인들은 그 락 걸린 거 보호 예수 의무 보유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1.2%인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산상으로 얘기하면 첫날 공개될 때 한 350만 주가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론상의 계산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의무 보유 비율 아니라고 그래서 첫날 다 판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가 어떨까 하는데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 예를 한번 생각하시면 이게 우리 그때도 좀 카카오뱅크 그랬는데 갑자기 위로 잡아채 갖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그렇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그랬는데 그래서 좋은 기업이긴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최근에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이 조선이 좋아진 게.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이게 이제 계속해서 계속 좋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조선업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한번 고꾸라지기 시작을 하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그렇죠. 전에 STX하고 해가지고 지금 망했지만, 바뀌었지만 STX하고 현대 대우 해가지고 엄청났었잖아요. 그 분위기가.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업이라는 게 되게 이제 재밌어요. 조선업은 저도 이제 그 현대중공업을 산업 시찰 이런 거로 해서 아주 그 내부까지 한 2번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크에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해서 입을 담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기서 사람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고용의 마중물이에요. 조선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요새 신경 쓰는 것도 뭐냐면 이게 무슨 조선업 주가 오르고 이거보다 이게 고용의 마중물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조선사들이 많은 도시가 이제 거의 황폐화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남부 쪽.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는 거는 조선이 일어나면 이 도시가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런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하이테크 산업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굉장히 고용하고 맞물려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신경 많이 쓰고 근데 최근에 어쨌든 간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그 수주량이 최근에 중국을 막 앞지르고 우리가 세계 랭킹 1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취급하는 게 아시지만 이제 컨테이너선 원유 운반선
LNG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고부가 가치 선박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캐파에서는 마켓시어가 한 45% 되는데 요 고부가 가치만 따지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죠. 네,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요즘 여러분 아시지만 해운 운임 오르고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선가도 오르니까 배값이 올랐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조선업에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조선업 무지 좋다. 현대중공업 이거 그냥 날아간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선업이 얼마 지난 이제 5월에 우리 그 화려함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 이게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이건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 시장의 흐름하고도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흐름을 내팽개치고 이것만 간다? 그것도 좀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라는 게 지금 아시지만 조금 뭐 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거 그 대기업 대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돌을 맞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다 돈들이 물려 있어요. 물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금리를 정부가 만지작거리면 네. 기업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그럼 오르기 전에 돈을 마련해야지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죠. 왜냐하면 기업은 돈 떨어지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 자금을 하는 분들이나 뭐 CEO나 이런 사람들은 금리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럼 우리는 돈을 어떻게 확보를 할까? 지금이 약간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10월부터인가요? 그 리피싱이 밑으로만 되는데 위로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해야 돼? 빨리 해서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수요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금 수요가 그쪽에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선주는 괜찮다. 또 뭐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통해서 조선주에 상당히 상승 그 임팩트를 좀 줄 수는 있다. 그리고 업황도 괜찮다. 그 여기까지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전체 시장의 흐름을 거꾸로 해서 과연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거는 한번 짚어봐야죠. 근데 이런 기대감도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탄소 제로, 뭐 탄소 국경세, 뭐 이러저러한 것들로 인해서 기존의 배들도 전부 이렇게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거나 네. 뭐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슈가 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대세 상승의 어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이제 친환경 요새 이제 그 이슈가 자꾸 고갈되니까 자꾸 친환경으로 가는데 그냥 저는 좀 그런 거예요. 인류는 태어나서부터 친환경을 계속 외쳤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환경을 망가뜨리니까 망가뜨리면서 계속 친환경.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렸을 때 산에 나무 심자고 막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것만 지내왔는데 아직도 이제 환경이 계속 산에 나무는 푸는데 환경이 또 문제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갈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거가 과거처럼 꼭 그 헤비fuel 오일이라고 그러죠. 벙커씨 같은 거 그거를 떼서 다니는 선박 말고 LNG 선이 나오는 게 이런 이슈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전체적인 그 조선업을 바꿔놓는다? 그거는 조금 너무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막 그렇지만 결국은 전력 수급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원론으로 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원전? 예. 원전도 그렇고 뭐 또 뭐 석탄 떼서 발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가지고. 이제 이런 게 계속 되니까 이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지금 예. 당장 돈 벌 그런 거는 예, 아니니까. 그 선주 입장에서는 뭐 뭘로 떼든 옮겨주고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운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폐기한다 배를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이슈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그건 진짜 이슈라. 교체 시기들이 땡겨질 거라고 보지만 예, 이슈라 시장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이슈성 호재는 될 수 있지만 전체 트렌드를 완전히 바꿔서 뭐 그러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요새 그 신재생, 뭐 친환경 에너지 이게 정말 많은 테마 이슈들을 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또 나왔지만 이제 수소, 네. 수소 같은 경우도 지금 뭐죠? 지금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고요. 네, 그렇죠. 뭐 2차 전지도 그렇지만, 근데 수소 테마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뭐 정말 기대감은 크지만 당장 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막 지금 막 분위기는 막 불타올라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근데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 보면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 일단 주가가 한번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비슷한 거죠. 메타버스조차도 뭔지도 정리가 잘 안 되는 지금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주라는데 그 회사가 우리 관련주 아니라고까지 공시를 할 정도로 이게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개념이 시장에 나온다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수소 관련이냐는데 뭐 그게 자기네가 수소 조금 뭐 전체 매출의 한 5% 이내로 했는데 그게 수소라고 할 수 있냐 없냐 뭐 마치 이제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은 처음에 자세히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슈가 왔을 때 한번 올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장이 냉정을 찾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관련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될 게 진짜 관련주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업이 정리정돈되고 개념 정리가 돼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앞 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땐 반드시 큰 놈이 나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막 시작 보면서 어수선하게 많은 기업들 나오는 가운데서 이제 가운데서 그게 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큰 놈이 나와서 정리를 해요. 그거를. 그러면 그 큰 종목 주식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대장주로 역할을 하는 가장 좋은 반응을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수소 뭐 탱크 밸브를 만드는데 뭐 이 정도 이제 가면 뭐 지금은 그냥 이슈로 가는데 그 뭐 밸브 만드는 거 그럼 그냥 큰 회사 밸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끝날 가능성이 있는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태양광도 막 이제 뭐 공격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뭐 나중에 폐기물 그거 어떡할 거냐. 그 이제 그 셀 안에 들어가 있는 용액들 그게 굉장히 독극물적인 그런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거나 이게 뭐 마침 이제 태양광 얘기는 해서 그런데 빛이 비추면 그림자 쪽이 항상 있거든요. 그 태양광 판넬을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다 쫙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저수지가 썩어요. 또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반드시 따라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태양광 그거 큰 여러분 프로펠러라고 그래야 이제 잘 알아들으실 텐데 그게 윙윙 돌면 거기서 나오는 그 파장 때문에 그 인근에 자꾸 이제 또 멘탈적으로 문제 생기는 사람들이 막 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좋은 것만 갖고는 사실 어려운 거다. 사람이 뭔가를 원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일단 그 순간부터 자연은 파괴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슈는 전적으로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 개념이 아니라. 네, 이거는 그냥 트레이딩 개념으로.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돈 벌려고 주식시장에 있는 거니까 그런 이슈가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사서 어느 정도 내 기대 수익만큼 온다 그러면 얼른 뭐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고 뭐 그러면 이게 또 주저앉아요. 왜냐하면 이슈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돈을 막 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또 주저앉게 되죠. 그러면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 시장이 돌아가면서 이슈를 하다가 이제 얘 차례가 오면 얘 이슈 또 터지니까. 네, 그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계절적 요인이랑도 좀 비슷한 건데 우리가 아는 그 수십 개의 이슈가 매번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순환매라는 이름으로. 자, 그렇다면 지금 요즘 뭐냐 일반적인 그냥 그 플랜트 뭐 이런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또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붙으면서 또 올라오는 종목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좀 소외됐다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이 회사에 이 주식에 대해서는 뭐 좀 알고 있으신 게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원래 플랜트 회사죠. 그렇죠. 네. 그 플랜트 회사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딱 감을 잡을 때 어떤 거면 탄소 포집하고 뭐 수소, 암모니아 뭐 이렇게 해서 다 말이 되고 또 여러분 보도에서 이미 아시지만 그 사우디 아람코가 그쪽에 그 나민 프로젝트인가 굉장히 큰 거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트너사를 세계적으로 선정하는 그 22개 회사 중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야 이제는 유가도 오르고 중동이 이제 뭔가를 막 이제 프로젝트를 막 벌리고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진짜 70년대 건설주 이후로 다시 이제 그쪽에 기대를 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서 수주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때 가서 건설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그런 이제 첨단적인 친환경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선보일 거다. 말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중동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거기에 우리가 발주를 많이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이 엔지니어링 회사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설계, 조달, 시공 이런 거를 다 하는 회사니까 수소, 암모니아, 뭐 운송 체인 관련되는 이런 일련의 이 계열화되는 작업을 삼성 엔지니어링은 해낼 수 있죠. 그건 뭐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지금 맞물려서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집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건에서 제시했던 게 뭐냐면 중동 수주, 발주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원래 삼성 엔지니어링이 고정적으로 하고 있던 석유 개발 플랜트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가가 인상이 안 되면 이거 안 돼요. 유가가 옛날처럼 막 빠지면 뭘 이걸 하겠어요? 프로젝트 그렇죠. 친환경 무슨 친환경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친환경의 가능성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얘가 향후에 더 얼마나 갈 거냐를 측정할 때는 꼭 유가를 따지시라. 이게 유가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항상 본래 하던 업을 제껴놓고 새로운 게 아니라 본래 하는 일하고 이게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으며 본래 하는 일도 괜찮아지면서 이게 된다. 그러면 이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본래 하는 일이 뭐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석유화학 플랜트 이런 거 막 잘 안 되고, 그 개발 플랜트 이런 게 만약에 엔지니어링이 안 되는데 무슨 중동은 할 리가 없고 그렇게 되면 딴 데, 뭐 유럽이나 딴 데서 이런 친환경으로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각광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진짜 어제도 뭐 밤에 한번 그 2차 전지 회사 하나 때문에 SDI죠. 난리가 났지만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이거 분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볼 때 제가 조금 전에도 친환경 말씀드렸을 때 이게 큰 놈이 이긴다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를 설계, 조달, 시공을 다 할 수 있는 회사긴 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회사의 전망이나 이런 걸 볼 때 자꾸 이렇게 서술화되는 전망 말고 실제로 우리가 딱 따져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유가하고 연동이 돼 있다. 그런 거.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내용적으로는 SDI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엔지니어링이. 네. 그래서 이제 어제 SDI가 참 웃기는 회사예요. 우리가 그냥 2차 전지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왜요? 그게 실제로 이 엔지니어링을 지배하는 게 SDI거든요. 네.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고, 요건 얘기가 좀 그런데, 뭐 2차 전지 얘기니까 관심 있으실 테니까 좀 어제 뭐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처럼 이걸 이제 전지를 분리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각 낸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제 뭐 밤에 뭐 토론방에 난리가 났어요. 배터리 회사들이 다 같은 길을 가네요, 서로. 네. 근데 한 30분도 안 돼서 바로 얘기를 했어요. SDI 회사가 공식적으로 뭐 이건 조회 공시 안 했는데 그냥 해버렸어요. 그 시장 분위기 딱 느끼고. 네. 그런 일 절대 없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인터넷 매체의 기자가 썼던데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내년에 투자 계획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LG는 몇 조고, 뭐 4조고, SK 이노베이션은 뭐 3조고. 그런데 얘네 2조밖에 안 된다.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이걸 이렇게 되니 돈을 만들려면 이걸 분리해야 될 거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되면 SDI는 뭐 걔 나가면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그렇죠. 목표도 지주사처럼 되니까. 그 얘기의 논조예요. 논조는. 근데 이제 삼성이 강력하게 빠른 시간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SDI는 처음부터 마켓시어에 관심이 없어요. 2차 전지 마켓시어에 처음부터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디스플레이에서 당했거든요. 예전에 삼성전 정관이었나? 그 삼성도 디스플레이, LG도 그렇고 중국에 다 당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이게 배터리가 극첨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느 정도 기술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극첨단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 다른 회사들이 막 그 비용을 내년에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켓시어 경쟁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겠다. 근데 SDI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돈 되게만 만들어서 많이 안 만들어도 돼. 그래서 세계적인 명차에는 우리 거가 얹어지면 우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배터리에서 또 초격차를 좀 만들어 보려 그래. 그래서 이제 고체 연료는 사실 제일 앞서 있잖아요. 그 각형 배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길이 다르니 그러니까 막 공장 짓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주주들이 답답해했던 것도 왜 시설 투자 안 하냐 빨리빨리 이런 거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가는 길이 다르다. 근데 지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삼성이 이제 경험에서 나온 건데 인류가 있어요. LG 있죠? SK 있죠? 근데 뭐 삼성, SDI까지 뛰어들어서 막 해서 그 물량 경쟁을 하다가 이게 요새 뜨거운 감자 아니에요. 뭐 애플도 그렇고 뭐 각자 뭐 다 만든다고 그러고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그 충격이 올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보세요. 요새 2차 전지 소재 부품 쪽은 강한데 그렇죠. 세트 메이커가 잘 못 가요. 그러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우리가 처음에 흥분해서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이 내재화한다 그러면 걔네들 소재 부품 이런 거 어디서 사요? 꼭 결국 그 회사에서 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SDI는 조금 다른 길을 가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이제 저는 받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엔지니어링도 똑같은 거다. 근데 이제 핵심 사업이 무엇이냐? 그 핵심 사업이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이게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중간중간에 매물벽이 굉장히 두터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뚫는 게 이제 예를 들면 그거를 뚫려면 이게 로켓도 그렇지만 굉장한 추진력이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슈가 지금 알려진 것만 말고 또 뭐가 저 현대건설 그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하면 얼마나 저평가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갖던데요. 글쎄,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많이 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실수만 거듭해 오셨는데,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긴 하나, 그런 이제 매물벽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어떤 방법을 하시냐면 참여했다가 매물벽 도달하면 나도 내려요. 나도 내렸다가, 다시 좀 정류장에 쉬었다가 다시 또 타고, 그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 그냥 이것도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볼 수밖에 뭐 없다. 작년 주식시장처럼 이거 소위 말하는 가자 뭐 이러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갑자기 그냥 플랜트 일반적인 그런 회사에서 친환경 기업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뭐 수소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인데 혹시 이런 친환경 관련 기업에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그 친환경은 그냥 이슈로 생각을 이슈로. 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최근에 탄소 관련하면 뭐 그거 이슈 나오면 뭐 우리 흔히 아는 뭐 에코바이오, 한솔, 홈테크, 신성에너지 이런 거 막 이게 아주 책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 계속 주기적으로 예, 예.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를 뭐라고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슈로 오르는 거니까. 근데 사실 친환경에 대해서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된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이슈는 그냥 이슈 갖고 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본래 업하고 시너지가 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친환경이 뭔가 정리가 됐을 때는 진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게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친환경 이거를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주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 큰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섹터 혹은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네. 아니진 않아요. 그러나 네. 그걸 찾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리고 아직은 좀 설익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설익었을 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개념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지.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좀 빠져나오고. 네. 그래야지 아직은 그게 이렇게 고정화돼서 그렇게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주식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이게 뭔가 그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시권이 들어와야 저기 테슬라가 흑자 전환하면서 확 올라갔던 그런 것처럼. 거죠. 그런 거죠. 그 전에 테슬라도 움직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이슈로 간 거고. 그래서 이슈가 정리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갈 때는 그게 진짜 수익을 안겨주는 게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야 그래야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죠. 이제 많은 분들은 에이 그러면 끝 아니야. 그런데 이런 이제 첨단 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오히려 이제 더 시장이 강하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많지 않은 포션을 가지고 이런 이슈, 친환경 이슈나 이런 데 좀 트레이딩으로 참여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 뭐 수소 테마와 관련됐던 어떤 친환경, 신재생 이런 첨단 미래 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한번 지금 우리 당주님 하셨던 말씀 한번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그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